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저희 스타트업 아이템은 물류 쪽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스타트업 회사 하기 전에 회사를 2번 정도 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두 회사 모두 물류 쪽 회사였어요. 그쪽 회사는 물류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였고, 제가 마지막에 스타트업을 했던 거는 물류를 운영하는 시스템 WMS를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물류 쪽의 아이템을 삼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지금까지의 어떤 커리어가 물류 쪽에 관련된 일이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직업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오래 했던 거는 게임 개발이었고, 게임 개발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물류와 관련된 거는 제가 유통회사를 3년 정도 다녔는데, 그때 잠깐 맛본 거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게임 개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게임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한창 게임을 많이 할 때는 회사 끝나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와서 컴퓨터 켜고 정말 피곤해서 막 눈꺼풀이 감길 때까지 게임을 하다가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하고 뭐 이런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은 밥 먹는 거랑 뭐 사러 가는 거.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뭔가 먹을 것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배달이 활성화된 때도 아니었고, 마트 가서 뭐 사오고 요리해서 뭘 먹고 이런 게 엄청 귀찮았단 말이죠. 그리고 한창 게임을 할 때는 게임 안에서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함께 게임하고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게임에 접속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고, 한참 재밌게 놀던 사람이 갑자기 접속 안 하면은 왜 접속 안 하는지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게임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거기서 사람들 만나는 게 훨씬 더 즐겁지, 학교 동창이니 뭐 친구니 이렇게 만나는 것도 별 재미없고, 회사 사람들이 회사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해도 그것도 뭐 별로 재미없고,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게임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현실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생활을 몇 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살짝 실증이 나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 저는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굳이 현실에서 만나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지내도 훨씬 더 재미있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더 깔끔하잖아요. 현실에서의 복잡한 문제와 얽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 하나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던 와중에 저도 나이가 좀 들고 하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흥미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게임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게 그냥 내가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게임을 만드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아, 이제는 뭔가 다른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꽤 했어요. 마지막 게임 회사에서 퇴사하기 한 1년 전부터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물류였거든요. 물류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메타버스 때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메타버스라는 말도 없었는데, 뭐 가상현실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현실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가상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제가 그 한창 게임을 할 때 정말 뭐 마트에 가는 것도 귀찮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게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내일 출근은 해야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았어.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많은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해결을 한다면은 기본적인 거를 해결하는 목적만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엄청 귀찮아질 거란 말이죠. 제가 이미 경험했듯이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야, 이씨. 야, 시끄러, 이씨. 조용히 좀.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이커머스가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예상한 대로 메타버스가 온 게 아니라 팬데믹이 왔죠. 이래서 사업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타버스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까마귀야. 메타버스가 오면은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의 세상은 다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바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메타버스로 바뀔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메타버스가 오면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만드는 게 가장 변화된 사회의 일선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를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엄청 자본도 많이 들고 개발 인력도 많이 들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메타버스가 오면은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사라진대. 근데 또 메타버스가 오면은 어떤 직업들이 새로 생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그 직업의 직업군으로 편입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진짜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많이 바뀔 부분들이 있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다. 뭔가 인테리어 쪽에 사업이 비전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식사도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정식 조리를 도와주는 거라든가 기구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 물류를 주목했던 거죠. 야, 사람이 살려면은 매일 먹을 식량과 물과 추우면 덮을 이불과 옷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집으로 잘 배달해주는 그런 게 생기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 배달은 누가 할까? 수많은 물류 회사들이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물류 쪽에 아이템을 잡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찾으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되게 편협한 시각으로 딱 거기만 이렇게 보고 그 주변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AI잖아요. 그것도 이제 생성형 AI. 야, 세상이 이제 생성형 AI가 많은 일들을 하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내가 갖고 있는 직업군도 사라질 1순위라던데 어떡하지? 일단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이 앞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생성형 AI가 생기면은 야, 이제 뭐 그전에 안 되던 게 다 되겠구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신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AI로의 대전환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야, 내 여기서 정말 시대를 잘 타가지고 뭔가 한 건 해야겠어. 뭔가 대단한 사업을 하나 해봐야겠어.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 구상을 하는데, 야, 생성형 AI가 대세라니까 나도 생성형 AI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거고, 그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볼까? 그걸 활용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성형 AI 시대가 오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세수를 하고 일을 닦고 회사를 나가서, 아니지, 이제는 회사를 안 나갈 수도 있지. 그러면은 뭘 하지? 어떻게 바뀔까? 막 이제 이런 상상을 막 해보는 거죠. 이런저런 상상을 자유롭게 막 해보는 거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 언론은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이런 데들은 어떻게 바뀔까?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할까? 어떤 활동을 할까? 어떻게 여가 생활을 보낼까? 학교는 어떻게 될까? 교육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물류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삶을 매개로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같이 또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시대가 오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과연 어떤 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중요한 부분들은 AI가 맡을 거고 과정이 중요한 거는 여전히 사람이 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생각도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저 지금도 이제 캠핑을 나와 있는데 저는 캠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캠핑의 어떤 점이 좋으냐, 뭐 사람들마다 불멍하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고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늘 사용하는 장비를 가지고 야외에 나와서 세팅을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장비들을 정리해서 집에 가는 거, 그 과정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혼자 캠핑을 많이 다니는데 혼자 캠핑하면 뭐가 재밌냐, 무슨 재미로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캠핑장 와서 밥 먹을 때 혼자 먹어서 외롭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장비를 세팅하고 거기 그 세팅된 공간 안에서 내가 자연과 함께 앉아 있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도 글램핑도 가보고 했는데 글램핑 가면은 세팅되어 있잖아요.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거기서 친한 사람들이랑 여럿이서 갈 때 글램핑을 가거나 하는데 그럼 가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도시에서 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이럴 바엔 그냥 호텔에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하이킹인데 만약에 누가 헬기로 정상에다 딱 떨궈준다 그러면은 재밌을까요? 얼마 전에 덕유산을 한번 갔었는데 덕유산은 거의 정상까지 곤돌라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동계올림픽 했던 곳이라 스키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이랑 같이 가니까 쉽게 올라갈 겸 그걸 타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한 20분 걸어가면은 정상이거든요. 정상에 도착하니까 아 여기 정상이구나, 덕유산 정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AI 시대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이 부분은 인간의 영역으로 살아남는다. AI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뀌는 것들은 많죠. 뭐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UAM이라는 고속 개인 이동장치 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엄청 빨리 공간의 제약을 허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자유롭게 정말 만화적으로 조금은 허무맹랑하게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적은 인원만으로 아주 괜찮은 서비스나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뭐 공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참 의대 나오면 스타트업 안 하죠. 뭐 바이오 쪽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을 자유롭게 상상을 해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도 얘기하고 관련된 소설이나 문학작품 같은 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화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 통해서 막 엄청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나에게 맞는 어떤 거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업 아이템을 물류로 잡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 머리가 많이 커졌죠. 정확하게는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점점 제가 좋아하는 노숙자 패션이 완성돼 가는 것 같습니다. 끝.